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해부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남자의 돈을 아껴주면 여자는 정말로 가성비 여친으로 전락하는가? 이 질문 하나를 통해 관계의 기저에 깔린 권력의 역학 그리고 인간 심리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면서도 가장 심각하게 오독되는 현상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흔한 불만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내가 남자의 돈을 아껴주며 배려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호구 취급뿐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배려하지 않고 남자의 돈을 철저하게 뜯어먹겠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달하는 흔하고 극단적인 결론입니다. 아주 흔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간 아주 얕은 수준의 착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아껴준 물리적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지출을 막아주고 재정적으로 배려해준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 이른바 가성비 여친으로의 추락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 균열은 재정적 배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돈을 아껴준다는 명목하에 여자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려가 아니라 자아의 포기라는 거군요. 인간의 권력 역학에서 배려와 수능은 완전히 다른 균형입니다. 배려는 강자가 자신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자발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하지만 수능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행위입니다. 가성비 여친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배려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주도권을 그냥 지워버린 거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개념력 프레임의 치명적인 함정이 작동하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 타인으로부터 개념 있는 사람, 이해심 많은 파트너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관계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맹목적인 희생을 선택하는 심리 말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밥값을 아끼고 데이트 비용료 줄여주는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맞춰주고 자신의 내면에 불만이 쌓여도 침묵하며 주관 없이 끌려다니는 태도가 반드시 동반되죠. 자신의 주관을 쥐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태도를 취할 때 상대방의 뇌는 이 파트너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비용도 들지 않고 갈등도 발생하지 않으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100% 예측 가능한 반응만 돌아옵니다. 재미가 없어지는군요. 인간의 심리는 저항이나 주관이 없는 즉 인지적 마찰이 전혀 없는 대상을 향해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지루함으로 직결됩니다. 통제 범위 안에 완벽히 들어온 자원은 더 이상 존중하거나 공략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격화된다는 논리. 바로 그겁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무조건적인 이해가 역설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도 무방하다는 폭력적인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여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적게 든다는 경제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유지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불만을 제기하지도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지도 않는 상대는 더 이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긴장감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대조적인 접근법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흥미롭게도 매력적인 파트너 역시 남자의 돈을 아껴준다는 표면적인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남자의 철없는 과시욕이나 불필요한 과소비가 발생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발휘해 지출을 통제하죠. 겉보기에는 앞서 실패한 사례와 동일한 재정적 배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력 역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기점이죠?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의 재정적 자원은 현실적으로 아껴주면서도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갑 사정을 배려하는 것과 나 자신의 경계선, 즉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 설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시나리오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명품백 시나리오 말씀이시군요. 네, 상대가 제안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은 그런 사치스러운 소비는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트 약속 시간에 단 10분 늦는 상대의 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요구는 극한으로 낮추면서 자신을 향한 존중의 기준은 극한으로 높이는 이 태도. 이 모순이 핵심이군요. 상대방에게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타격을 가합니다. 바로 환희와 공포입니다. 환희와 공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감정인데요. 명품백을 거절하는 순간 남자는 이 파트너가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느낍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환희가 절정에 달한 순간 시간 약속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단 10분의 지각 앞에서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태도.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 명확한 페널티와 불쾌감을 표현하니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마찰이 핵심입니다. 돈으로는 환심을 살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역설적으로 돈이라는 가장 쉬운 수단으로 이 관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자각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타협 없이 나를 세우는 단호함을 마주할 때 상대는 강렬한 긴장감과 심리적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꼬실 수는 없지만 내가 태도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개념이 꽉 찼는데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인식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스파크가 관계의 권력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돈을 아껴주는 행위가 만만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이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을 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파트너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물질적 요구가 적으니 경제적 부담은 없지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과 자신만의 확고한 경계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인격체니까요. 2단계에 도달하면 남자는 상대를 편하게 다루는 가성비 여친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스스로 모셔야 하는 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예측 가능했던 만만한 대상에서 고유한 규칙을 가진 미지의 영역으로 격상되는 것이군요.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중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지적 마찰을 감수하는 용기가 결국 파트너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통제권을 넘겨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설정되는 권력의 경계선은 본질적으로 보편성을 띱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 섬세한 줄타기는 결코 직관이나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물이죠. 이 이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마인드셋은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든 우위를 점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데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호구를 잡히거나 무가치한 취급을 받았던 본질적 원인은 결코 당신이 상대의 돈을 아껴주고 배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려라는 핑계 뒤에 숨어 당신 스스로 주관을 버리고 투쟁을 회피하며 경계선이 무너진 만만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주관과 존중받을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상대방의 폭력을 방조하고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내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옵니다. 심층 분석을 마치며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부한 이 권력 설계의 냉혹한 심리적 역학은 단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당장 당신의 직장 생활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에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직장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정당한 불만을 삼키고 주관을 굽히고 있진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일을 떠넘길 수 있는 가성비 직원이나 화내지 않는 만만한 친구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직장과 타인 앞에서 당장 세워야 할 당신만의 타협 불가능한 엄격한 기준은 무엇입니까?